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전속 설계사,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를 처음으로 역전하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떴는데요.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설계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어떤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들이고요. 손해보험사는 우리가 필수보험인 자동차 보험, 재물보험, 공장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전속 설계사 숫자는 생명보험사가 늘 많아왔어요. 한 번도 작았던 적이 없거든요, 손해보험사보다. 근데 최근 들어서 1분기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는 95,016명,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92,361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전속 설계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15년도에 전속 설계사보다는 GA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속 설계사 숫자가 손해보험사 같은 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메리츠 화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8,23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명보험 탑5와 손해보험 탑5를 비교를 해보면요. 생명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은 24,614명이라고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요. 2위인 하나생명이 18,751명, 3위인 교보가 14,299명, 4위인 신한생명이 7,316명, 5위인 오렌지라이프가 4,843명이라고 합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쳐지니까 그 둘을 합치면 만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되네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메리츠가 26,286명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삼성화재가 2803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3위 DB 같은 경우가 15,210명, 그리고 현대가 11,096명, KB손보가 8,186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보험업계의 시각들이 이제 대면 접촉은 줄어들고 비대면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보험사들의 숙제가 이제 언택트,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속 설계사가 느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분간 대면 조직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컨셉 세일즈라고 할 수 있어요. 컨셉 세일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험 상품이라는 건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동차나 이런 다른 상품은 상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BMW 매장 가서 BMW를 사면, 차를 사면, 차를 사는 거 위에 뭐가 있나요? 뭔가 거기에 내가 어떤 그 차를 사야 되는 어떤 철학, 그 차를 사야 되는 어떤 컨셉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차가 좋아서, 그 차의 디자인이 좋고, 차의 엔진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 상품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인 기업들 같은 경우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는 5천만 원, 1억씩 되는 돈들을 법인의 자금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거든요. 그 상품은 어떤 걸까요? 개인들이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연금 상품, 단순한 종신보험 상품인데 그걸 법인들이 몇천만 원씩 드는 경우도 생겨요. 그건 여러분 단순히 보험 상품만 보고 가입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컨셉을 대면 조직의 설계사가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컨셉 세일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컨셉 세일즈라는 그 영업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대면 조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상 서비스를 언택트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서비스 때문인데요.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돈을 나중에 찾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죠.
보장성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사망하거나 상해를 받거나 이럴 때 돈을 타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거는 누가 하냐는 거죠. 설계사가 한다는 겁니다. 보상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을 전문가한테 가입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분한테, 제가 자동차 보험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분한테 가입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실제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 몇 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왜? 사고가 생겼을 때 물어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을 제대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한 그 교육들이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수라는 거죠. 왜? 보험을 왜 가입하는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대로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그 보상 서비스라는 것은 언택트, 모바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 토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많은 어떤 그 모바일 회사들이 보험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언택트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 대면 조직이 필요한 보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 서비스였고요. 세 번째, 상품 큐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상품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성은 뭐냐?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랑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똑같이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품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커피 한 잔 주문하듯이 키오스크에서 뚝뚝뚝뚝뚝 눌러가지고 상품을 가입할 수 있기에는 보험 상품은 너무 복잡하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쉽지 않다. 그랬을 때 자문을 구하는 보험 설계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면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더 넓은 관점에서는 제가 맞벌이인 상황인데 제 연봉이 얼마고 와이프 연봉이 얼마고 아들이 몇 살인데 내가 60세에 은퇴해서 얼마를 받고 싶고 이런 재무 설계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상품 세일즈는 아니다. 즉 상품 큐레이션, 재무 설계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조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손해보험의 전속 설계사 숫자가 생명보험보다 많아졌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전속 설계사 숫자는, 즉 대면 조직의 설계사 숫자는 당분간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